네, 남북과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착공식이 오늘 개성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측 인사들을 태운 열차가 서울역으로 잠시 후 3시에 복귀할 예정인데요. 네, 이번 착공식이 갖는 의미와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야말로 남과 북이 그동안 끊어져 있던 철도 연결에 첫 발을 내디딘 건데 먼저 일단 이번 착공식이 갖는 의미를 좀 짚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분단의 상징과도 같은 거죠. 이렇게 끊어진 철도, 도로를 연결한다는 그러한 데서 커다란 남북 관계의 진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예. 또한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합의를 하나씩 이루어 간다는 측면에서는 남북 간의 신뢰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이제 비핵화의 진전이 늦어지면서 이것이 실질적인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또 새해에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착공식에는요 특별 인사들도 참석을 했는데요. 그렇죠. 개성이 고향인 김금옥 할머니가 출발 전에 한 이야기를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게 계속 놓여져서 정말 남북의 아까 말씀 저기 들은 것처럼 평화의 날개가 저 두만강, 압록강까지 호를 육로로, 길로, 철도로 그렇게 달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날 이렇게 올 수 있게 된 거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고향 땅을 한번 밟는다는 거 직접 개성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개성 가까이 와서 저 개성 쪽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그거 감개무량하죠. 뭐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런데 정말 빨리 이 철도가 완공이 돼서 개성까지라도 기차를 타고 개성역에 가서 내려서 내가 살던 집에 한번 가보고 가야 되겠죠. 그런 날이 오겠죠. 네, 그때까지 이제 다리 성하게 건강하게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빨리 되기만을 고대하고요. 예, 빨리 요 철도가 연결이 돼서 개성역에 가서 척 내려가지고 내가 살던 곳, 내가 다니던 학교 이런 데 전부 한번 찾아가 보고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날이 속히 오겠죠? 예,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거 왜 남북철도 저거 아니고 꼭 저기 북쪽에서는 북남이라고 말을 하대요. 축사할 때도 그거 듣기가 야 이게 남북이지 왜 북남인가 그거 조금 좀 네네네. 예 그거 남북으로 좀 통일됐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북쪽 사람은 물론 북남이라고 그러겠죠. 네, 자 이렇게 김금옥 할머니의 인터뷰까지 저희가 봤는데 기차 타고 개성 가서 예전집 가고프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분을 포함해서 또 마지막으로 이 기관차를 몰았던 기관사까지 정말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면서 이번 행사가 조금 더 의미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고 방금 전에 김금옥 할머니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가슴이 뭉클해지고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빨리 남북관계 개선시키고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정말 수십 년을 떨어져 있다가 고향 인근에 가서 고향 하늘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고 또 애국심도 상당하신 것 같아요. 이게 북남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다 자기들을 먼저 부르는 건데도 남북이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애국심까지도 이렇게 잘 나타날 수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북한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고 결국엔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비핵화까지도 만들어서 정말로 철도 연결 사업이 제대로 착공이 되고 남북 간의 소통이 자유로워지는 그날까지 쉴 새 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인 명단 외에 또 장관급 인사를 비롯해서 남북의 고위 인사들도 함께했는데요. 어떤 인물들이 좀 참석을 했습니까? 예, 일단 철도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주무장관 우리 김현미 그 교통부 장관이 참석을 했고요. 예, 예. 남북 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조명균 장관 그리고 이해찬 대표의 정당 인사들이 갔습니다. 북측에서도 뭐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아무래도 남북 예. 교류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왔고 철도 성장은 사실 장혁이라는 인물인데 직접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네. 김윤혁 부상이 와서 이제 축사를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예, 밖에도 뭐 장강수라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그러니까 남북 교류 경제 부분을 맡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참석해서 아무튼 장관급에서 이렇게 이런 행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전망은 네, 이루어지지가 않았네요. 예, 뭐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반도 정세를 잘 보여준다고 보는데요. 네. 어느 정도의 기대 수준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거를 약간 못 쫓아가는 부분인데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번에 공동 사업도 사실은 정상 간의 행사로 되면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아무래도 실질적인 사업의 진척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지연된 부분도 사실은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지연되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이 와도 한국이 경제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줄 선물이 없었다는 거고요. 이번 철도 연결 사업도 사실은 착공식은 있지만 실제 착공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간 거리를 두고 참석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뭐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도 네. 계속해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해 나가고 동시에 또 이런 부분이 잘 진전될 수 있도록 북한의 뭐 이렇게 협력만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땐 쓴소리도 해가면서 비핵화 부분에 진전을 이룰 때 이제 실질적으로 비핵화와 남북 관계가 선순환되는 구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남과 북의 철도가 연결되면 과연 어느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느냐도 많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우리 그 국제연구기관에서는 140조의 효과가 앞으로 30년 동안 이렇게 올 것이다 이렇게 예. 예상을 했는데 상당한 경제적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물류를 놓고 볼 때 뭐 바다를 통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철도를 할 때보다 상시적으로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이게 중국으로 러시아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갖는 시너지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예. 그런 것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것이 소통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제 북한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전제가 돼야지 이러한 소통이라는 것이 자유롭게 통하게 됐을 것이고요. 네. 또 이제 철도 건설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비핵화 부분에 또 진전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철도 건설이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이제 경제성까지도 이제 나중에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잘 맞아 들어가서 140조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그러면 이 동북아시아의 허브 국가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가능하죠. 이게 연결이 돼서 진짜 운용되는 것까지가 어렵지 만약에 그것이 잘 이루어진다면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 경제, 북한 경제 나아가서는 동북아 전체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그 과정으로 가는 길에 아직은 많은 난관이 있고 이거를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 그러한 과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착공식을 끝나도 바로 공사를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게 이제 착수식의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북 제재 부문인 거죠. 그러니까 경제 협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로 인해서 완전히 다 막혀 있거든요. 예, 예. 그 부분을 풀어야 되는데 이러한 철도 연결 사업을 하려면은 유엔 대북 제재 위원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이 철도 협력 사업에 대해서. 네. 근데 지금 미국은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미국인데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 정도는 최소한 받아내야지 이런 사업을 허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예. 결국 미국이 제안하고 있는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 이것이 개최되고 거기서 진전을 이루면서 북미 2차 정상회담으로 연결돼서 예. 거기에서 제재 완화가 약속되어질 때 이제 실질적인 착공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큰 과제가 있고요. 예.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이 착공을 하는데 아직 우리가 청사진이 조금 부족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 이것이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들이 참석하고 그런 이제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준비를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적게 들면 20조, 많게 들면 80조가 들어가는 비용을 예상하는데 이것을 예.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가능하면은 우리의 기본적인 국민의 세금은 덜 들이고 예.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참여시켜야 되는 거죠. 주변 국가가 참여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프로젝트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죠.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참여한 사업을 자기 마음대로 중단시키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있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우리도 보다 적은 돈으로서 이 철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참석자 중에서 중국이나 몽골 또 러시아 인사들도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같이 참여를 이끄는 이런 부분을 위한 어떤 참석을 하게 한 게 아닐까 이런 예.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한 배려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두 예.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일단 우리의 기본적인 방향이 이 철도 연결 사업이 단순히 남과 북의 연결 사업이 아니라 좁게는 동북아, 넓게는 유라시아로 연결시키는 그런 큰 그림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관련 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 의미가 있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참여하고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때 실질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국들을 참여시킨 건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행사가 이제 앞으로 북미 대화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큰 틀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 지금 보다 전략적인 상황에 지금 처해 있거든요. 북한과 미국이 현재 논의하고 있는 신고와 검증 같은 부분은 사실 2008년에도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되다가 깨진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더 기싸움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신고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협상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결정적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경제협력 싸움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틀에서는 북한을 계속 그 대화를 견인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그렇게 돼서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진전을 이루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떠한 절차로 이 도로 연결, 그다음에 철도 연결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이제 받게 되는 건가요? 이제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유엔 제재 면제를 받기 위한 절차가 있어서 북미 간의 합의와 그리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 이것이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청사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인가, 한국 단독으로 사업할 것인가, 예. 아니면 중국이나 일본 또는 뭐 러시아나 미국까지도 포함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이제 사업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각 단계별로 공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그 업체 같은 것도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예. 이것은 뭐 1, 2년 프로젝트가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성되기까지는 수년 이상, 길게는 10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지금 뭐 어떤 실질적인 로드맵 같은 게 지금 뭐 대략적인 로드맵 같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사실 그 부분이 아직 조금 제시가 덜 돼서 일부 비판하는 시각에서는 그 부분을 문제를 삼기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두 가지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핵화 부분 진전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커다란 국책 사업이거든요. 수십조가 들어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하나 만들고 그것을 또 다 사업 타당성 검사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과제도 또다시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유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불과 열흘 만에 좀 달라진 기류를 보인 건데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큰 틀에서는 일관된 기조를 보여요. 근데 그때 어떠한 것을 강조하느냐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예. 지금 미국의 대북 정책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이렇다고 봅니다. 정상 간의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간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아주 훌륭했고 그것을 통해서 북미 간의 관계가 좋고 그 덕분에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장점, 그게 미국의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약간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이 비핵화로 이렇게 더 오는 속도가 느린데 이것은 내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재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견인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화
대화를 강조할 때는 그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로 비춰지고 제재를 강조할 때는 부정적인 메시지로 비춰지는데 큰 틀에서 미국의 기조는 대화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변화로 견인시키는 그리고 비핵화 조치만큼은 실질적으로 이끌어내려는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에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대화의 견인을 위해서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또한 북한에 대한 여행 금지 물론 네. 제재를 해제하는 건 아니고 인도적 지원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리고 인권 문제도 펜스 부통령이 참석하는 걸 갖다가 취소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1월 1일 네. 북한 신년사가 미국 관계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차원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 화면에 보시면은요, 서울역을 오전에 떠났던 특별 열차가 8시간 만에 다시 서울역으로 복귀를 한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남북 간 철도 도로를 연결하고 또 현대화를 하기 위한 착공식이 오늘 개성에서 열렸고요. 착공식이 마무리된 뒤에 우리 측 인사들을 태운 열차가 지금 서울역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이제 서울역으로 이제 도착을 했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는 뭐 어떤 뭐 행사나 어떤 뭐 또 절차들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뭐 특별한 절차는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인터뷰 정도 하면서 오늘 네. 행사의 의의 같은 거를 설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사실 올해 있는 주요 행사는 큰 행사들은 다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내년부터 다시 새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올해 많은 성과가 있었고 또 그 성과 못지않게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문제점도 인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 남북 간의 교류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이상가족 문제는 진전이 좀 덜 됐어요. 앞서 김금옥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예, 예. 그런 것도 내년에는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또한 비핵화 협상 측면에서도 이제 북미 간의 협상이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촉진자 역할을 또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또 잘 하기 위해서 지금 또 물밑 접촉을 통해서는 북한에게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어떻게 보면은 새해에 큰 방침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긍정적인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조화를 이뤄서 내년에는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축할 수 있고 그것에 바탕으로 해서 교류도 보다 의미 있게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저희 우리 측 대표단 서울역에 도착한 우리 측 대표단이 예, 지금 일단 정계 인사들이 보이는 것 예, 같습니다.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할지 여부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도라산역에서 잠시 뭐 간단한 입경 심사를 거치고 서울역으로 최종적으로 복귀를 한 모습을 예. 보여드리고 김관영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모습도 보였고요. 예, 김현미 김현미 국토부 장관, 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모습까지도 보이고 예. 있습니다. 네, 특별한 뭐 메시지는 없는 것 같네요. 예, 뭐 근데 올라가셔서 아마 예. 인터뷰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도어 스태핑이라고 해서 이제 가볍게 인터뷰하는 건 해줄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식 행사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인터뷰 정도를 통해서 네. 소감이라든가 이것의 의미 그런 것은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서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이야기를 잠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어쨌든 이 북미 관계에서 미국의 어떤 유화 메시지를 좀 보내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지금 대화가 잘 진행되어 오다 약간 정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의 비중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연 정책 전환이 있을 것인가는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북한 신년사는 사실은 북한 대내 메시지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대남 메시지나 대외 메시지는 전체 분량의 10분의 1도 채 안 돼요. 큰 틀에서는 앞쪽에 예, 일단 먼저 그렇습니다. 대내 메시지를 전하고 주로 나서 그 담고 다음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전반적인 구조를 말씀드리면 이제 올해 2018년에 대한 평가가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3분의 2 정도가 이제 내년에 대한 메시지고 그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메시지일 것 같아요. 대내 메시지는 크게 4가지로 나눠서 보는데요. 신년사를 분석해 보면 예, 예. 첫 번째가 정치 사상,
두 번째가 경제, 세 번째가 군사, 네 번째가 이제 대외 메시지가 되는데 정치 사상 부분은 뭐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이어오면서 이 부분은 확실히 사회주의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이어가자. 그런 충성을 강조하고 또한 일부 일탈행위, 부패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경제 부분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강조될 것이다. 그것은 왜 그러냐? 올해 4월 20일 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북한이 병진 노선에서 경제건설 노선으로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과제가 내년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건설을 가장 많이 다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군사 부분은 핵무력을 더 이상 강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올해 신년사까지만 해도 핵무기를 계속 꽝꽝 생산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노선 전환도 있었고 또한 미국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핵을 더 이상 강조하진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군사 부분에 있어서 약간 경제 건설의 중요성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뭐 인력 축소라든가 아니면 북한식의 국방 개혁 이런 것이 담길 수가 있고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대외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남북 간에는 남북 교류 활성화를 계속해서 해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 민족끼리가 강조될 것 같고요. 이제 미국과 관련해서는 지금 북한의 입장이라는 것이 북한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6.11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왔는데 이런 것을 계속 이어가겠다. 다만 이제 미국이 북한을 비난하는 부분, 그러니까 자신들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이 하지 않고 있다. 이 상응 조치를 갖다가 요구를 할 겁니다. 이 틀에서 신년사가 쓰여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게 기본 틀인데 거기에서 새로운 변화 요인이 있으면 그거를 파악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올 초부터 그야말로 뭐 남북, 뭐 북미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 신년사가 더 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런데 하반기 들어오면서 약간 정체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변화의 기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다. 그런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올해 신년사가 많은 이제 내년 신년사겠죠.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 남북 철도 착공식을 통해서 남북 교류에 물꼬를 트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최근 들어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게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답방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었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좀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답방 부분은 조금 지연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로 오지 않은 것은 북한 나름대로 전략적 셈법이 있을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당장에는 남북 관계보다도 미국하고의 핵 협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타결짓고 답방을 하겠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 국민으로부터 더 환영받을 수 있고 또한 답방을 통해서 북한에 가져갈 수 있는 경제적 선물, 경제협력 패키지도 보장이 되는 거죠.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한국에 온다는 것은 결국 그러한 선물 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신뢰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뢰 조치의 의미가 국한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하고의 그런 비핵화 빅딜 이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고 그것을 보면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2월까지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협상을 잘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이후에 한국에 오겠다 이런 것이 지금 북한의 셈법이 아닐까. 그러니까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세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북한이 원하는 빅딜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 또 앞으로 뭐 답방을 하고 남북 관계를 어떤 뭐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 앞으로 있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언제 어떻게 꾸려가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핵화 협상이 잘못하면 파탄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2차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유의미한 합의가 있을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면 비핵화 협상에 커다란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네. 그 점에서는 이제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갖다가 시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속한 시기에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것을 개최한 이후에 제재 해제와 함께 남북 간의 어떠한 우선순위로 우리가 경제 협력을 하고 또한 우리가 협력을 우리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원하는 걸 받아주면서 네. 우리가 풀어가야 될 것. 예를 들면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라든가 화상상봉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함께 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대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쉬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시기에 보다 더 완비된 전략을 구비하고 보다 더 체계적인 정책을 구비함으로써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을 때 보다 빠른 속도로 이렇게 무언가를 성취해낼 수 있는 그러한 준비, 중요한 준비의 시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남북 철도 착공식 또 북미 관계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